안녕하세요. 난초꽃의 행복투자입니다. 최근 미국 주식 장기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핫합니다. 물리더라도 미국 증시에서 물리면 탈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까지 안겨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만큼 미국 증시는 코스피나 코스닥보다 회복력이 좋으며 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가장 관심이 큰 ETF가 바로 S&P 500입니다. 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500개로 구성 종목이 30개인 다우지수나 100개인 나스닥100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급등락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제로 하락장에서도 높은 방어율을 자랑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S&P 500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주식시장의 80%에 투자하는 셈이니 조금 과장해서 미국 전체 시장 지수를 따라간다 해도 거의 무방한 셈입니다. S&P 500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직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관련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P 500은 투자의 신이라는 워런 버핏도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와 VOO입니다. 2024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스파이와 VOO는 모두 280억 원 가량으로 운용자산이 수백조 원에 달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선 굉장히 깜찍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개별 종목만 들고 있는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ETF라는 점입니다. 투자의 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ETF라니 S&P 500 ETF가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스파이와 VOO를 제외하고도 미국에 상장된 S&P 500 대표 ETF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IVV와 SPLG입니다. 이런 S&P 500의 한국인들도 엄청나게 진심을 다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는 1조 8천억 원, VOO는 1조 7천억 원, IVV는 4,300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P 500 대표 ETF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1등이었던 스파이가 조만간 2위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인들의 VOO 보유 금액이 1년 새 2배로 뛴 탓입니다. 전체 순위도 2023년 13위에서 올해 12위로 한 단계 뛰어오르며 스파이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VOO는 워런 버핏도 소액이지만 평가 금액 기준으로 스파이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워런 버핏 스스로도 S&P 500 ETF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VOO를 사라고 추천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마저도 왜 VOO를 추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파이와 VOO의 수수료 차이 때문입니다. S&P 500이라는 동일한 지수를 투자하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운용 수수료의 차이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ETF를 운용해주는 대가로 운용사에게 투자자들이 지불하는 돈입니다. 물론 직접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ETF 주가에 녹여 투자자들 모르게 가져갑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잃는 돈인 셈입니다. 따라서 운용보수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좋은 선택입니다. 운용보수 측면에서 보면 스파이는 연간 0.09%로 0.03%인 VOO보다 3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VOO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이유입니다. 미국 투자 자문회사인 모닝스타의 평점을 살펴보면 스파이는 4점으로 실버 등급, VOO는 5점으로 골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에서도 수수료 차이를 지적하면서 VOO의 스파이보다 더 높은 레이팅을 부여한 것입니다. 스파이의 수수료가 더 비싼 이유는 스파이가 단위 투자 신탁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단위 신탁형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배당금의 재투자가 불가능하며 특히 증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증권 대출은 공매도 세력에게 보유 중인 종목을 대여해 줄 수 있는지를 뜻하는데 대여가 불가능하면 그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운용사 입장에선 추가적인 수입이 없으니 운용 수수료를 높여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파이의 운용 수수료가 비싼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스파이는 또 2118년 1월 22일 청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90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파이보다 VOO가 좋은 건 알겠는데 수수료가 0.02%로 가장 저렴한 SPLG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차이를 벌리는 요소는 아니지만 당연히 더 좋은 선택입니다.
VOO의 수수료는 0.03%, SPLG의 수수료는 0.02%. 수수료 0.01%포인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먼저 1년간의 수익률 차이는 0.01%포인트, 5년간은 0.07%포인트, 10년간은 0.34%포인트, 20년간은 1.22%포인트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엔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LG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주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66달러로 한국 돈 88,000원입니다. 주당 69만원의 VOO는 물론이고 주당 75만원의 스파이와 IVV보다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매월 100만원을 적립식 투자의 주식을 모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VOO는 한 주를 사고 나면 30만원이나 남아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반면에 SPLG는 11주를 매수하고 32,000원만 남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SPLG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재투자를 포함한 토탈 리턴을 확인해보면 3년 투자 수익률이 31.1%로 스파이를 제외하고 3종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성조차도 17.5% 전후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스파이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국인들의 VOO 보유 금액이 최근 1년 새 8,600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미국 주식 장기 적립식 투자 열풍이 분지 4년가량이 된 지금 ETF를 확실하게 비교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VOO로 갈아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스파이의 보유 금액이 1조 8천억 원, VOO는 1조 7천억 원으로 향후 1년 내 순위가 역전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고 있는 VOO보다 SPLG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SPLG의 운용 수수료가 0.02%로 0.03%의 VOO보다도 0.01%포인트 낮으며 20년간 장기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은 1.22%포인트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SPLG의 주당 가격은 88,000원으로 69만원의 VOO보다 87% 저렴합니다. 따라서 월 투자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SPLG는 11주를 사고 32,000원만 남기면 되는 반면에 VOO는 한 주를 매수하고 30만원이나 남게 되어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SPLG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물론 섞어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 100만원씩 투자한다고 했을 때 VOO 한 주를 사고 SPLG 세 주를 사는 식입니다. 이 경우 남들처럼 VOO를 담으면서도 가장 비용 효율적인 SPLG까지 동시에 담을 수 있으니 가장 완벽한 절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01%포인트 차이는 사실 별거 아니니 가장 핫한 VOO에 투자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0.01%포인트나 더 싼 SPLG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혹시 다른 의견이나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보를 받아보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